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0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알죠? 상감청자, 고려청자인데 특히 또 상감청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고려청자, 푸르게 만든 도자기를 얘기하죠. 근데 그게 상감이라고 붙는 것이죠. 상감은 다 알죠? 어떤 청자를, 그릇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흙을 이렇게 채워서 이제 유약을 발라가 구워내는 이제 그것을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감이라는 게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된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감입니다. 코끼리 상이에요. 코끼리. 좀 복잡하죠? 감은 참 보기 힘든 감이에요. 거의 상감 정도 외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산이 깊을 감이다. 산이 이렇게 골짜기 깊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박아 넣을 감이다. 뭔가 이렇게 채워서 박아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코끼리 상은, 이것은 부수는 이렇게 돼지시자예요. 돼지시가 부수예요. 부수인데 위에 부분은 이제 별로 이렇게 어떻게 뭐라 할까요? 좀 족보가 없는 그런 글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제 이런 모양을 씁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하죠. 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코끼리다. 코끼리의 모양이다. 물론 세운 것이에요. 이렇게 있는 걸 세운 모양이다. 코끼리 상. 그리고 어떤 모양이라고는 형상. 코끼리는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모양. 야, 물건답다. 제대로 된 모양이다.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 자체대로 외워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감이다. 감은 산이 깊다 했으므로 깊은 골짜기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산은 일반적으로 높은 쪽을 얘기를 하는데 산과 산 사이에는 이제 골이 있겠죠. 그래서 산이 깊은 산이다. 아주 심산유곡이다. 깊은 산이다 하면 골이 깊고 봉우리가 높고 그렇겠죠. 근데 이 글자는 참 잘 안 쓰는데 발음은 여기에서 달감자예요. 발음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하품이 있다. 근데 이러한 산이다 해서 매산자가 들어갑니다. 자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찾아봐도 쉽게 설명드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 그리고 발음은 이쪽에서 나온다. 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상감이라고 할 때만 거의 쓴다. 다른 글자를 만들기는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뭔가 깊이 구덩이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뭔가 박아 넣는다. 위에서 채워 넣는다는 그런 뜻으로도 됐습니다. 박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상감이라 하면 코끼리를 박아 넣는 것은 아니고 코끼리는 하나의 모양 형상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양을 박아 넣는다. 그림을 박아 넣는다. 그림을 새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감이다. 그렇게 만든 청자를 상감청자다 한다. 고려시대 때 만든 상감청자는 정말 세계적인 명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푸른 빛이 도는 청자죠. 청자인데 이 모양이 이렇게 다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그걸 이제 홈을 파는 것이죠. 모양을 파고 그 위에 다시 벡토르나 이런 걸 물 발라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드러낸 것이죠. 그림은 양각 도들새김이 아니고 음각으로 파서 그 파진 곳에 흙을 다시 메워서 유약을 바르고 구워낸 그릇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꼭 청자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도자기에 이렇게 이것도 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그런 도자기 어떤 정방 같은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칠지도라는 것인데 7개의 가지가 난 칼이다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옛날 백제의 왕이 일본의 외왕에게 선물한 그런 칼인데 아주 신성한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게 또 쇠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파서 다시 이렇게 금이라든지 이런 걸 박아 넣어서 칼을 만든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실물이 상당히 오래돼서 이렇게 녹이 많이 슬어서 그런데 새로 재현한 것 보면 이제 반짝반짝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감 기법으로 이렇게 넣었다. 글자를 파 넣었다. 그러므로 상감 청자는 고려시대 때 많이 나왔지만은 상감 기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올라간다. 중국의 은나라 시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감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상감은 금속이나 앞에서 본 칠지도 같은 금속이나 도자기 또는 목재, 나무도 이렇게 파고 한다는 것이죠.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무늬를 판다. 그 속에 금이나 은이나 은 등을 이렇게 넣어서 채우는 기술이다. 또는 그렇게 만든 작품을 상감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이 부분 상안이라고도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낱말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판 등 인쇄판을 만들 때 이렇게 활판으로 지형을 뜨고 거기에 납 같은 걸 부어가지고 만든 연판, 인쇄판이에요. 연판을 다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통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글자가 틀렸어. 틀리면 이제 파내야죠. 새로 다 없애고 새로 만들기 너무 비용이 크고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그 틀린 글자만 파서 따내고 다시 고친 것을 끼워 넣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상감이라 한다. 결국은 그림을 끼워 넣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림을 무늬를 끼워 넣는다. 감 자체가 이렇게 박아 넣는다. 끼워 넣는다. 그림을 끼워 넣는다. 그런 것이 상감이다. 예, 뭐 상감이란 말을 사실은 한자를 몰라도 우리가 대략은 알지만은 상은 뭐고 감은 뭐고 한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확 들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감이란 글자를 제대로 알면 달리 설명을 안 해도 그림을 끼워 넣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나전으로 만든 것인데 아까 나무 같은 데도 이렇게 팝니다. 나무 상인데 상을 파고 이렇게 나전으로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박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통 나전 칠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판 위에 이렇게 나전을 이렇게 위에 붙여가 볼록볼록하게 붙여서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도 상감 기법을 할 수 있다. 어느 곳이나 상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상자와 관련된 글자를 몇 자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코끼리 상과 형상상이라는 것이 낱말을 만들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떨 때 이 상을 쓰고 어떨 때 이 상을 쓰는가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헷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헷갈릴 때 헷갈리더라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끼리 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하가 있습니다. 상하는 코끼리의 어금님으로 코끼리 상을 쓰겠죠. 당연히. 예, 상하. 또 상하탑이다. 대학을 가리켜서 상하탑이라고도 하죠. 상징이다. 무엇을 상징한다 할 때도 코끼리 상을 쓴다. 이때는 코끼리보다 어떤 모양이나 형상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뜻이 형상이라는 것이 오므로 상당히 헷갈립니다. 상징을 할 때 이 상자를 쓰는지 이 상자를 쓰는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피병 이런 거 있죠. 코끼리 피부와 같이 사람 피부인데 코끼리 그 피부는 상당히 딱딱하죠. 두껍고 그렇게 사람 몸에 그렇게 피부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것을 상피병이라 한다. 그렇죠? 상형문자 한자에서 사물의 모양을 본뜬 그런 글자를 상형문자라 한다. 그렇죠? 인상파 우리가 인상파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조가 있는데 인상파 현상이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할 때 코끼리 상을 씁니다. 이 하나는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 인을 붙여가지고 형상이란 모양의 글자를 만들고 다시 여기 관련된 낱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그런데 좀 적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동상이다. 동상. 그렇죠? 동상은 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굴암에 가서 석굴암 본전부를 보고 나와서 야, 아주 저 동상 참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석상이죠. 그런데 워낙 우리는 동상 하면 한자를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돌로 만들어도 동상, 나무로 만들어도 무슨 동상, 쇠로 만들어도 동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써야 된다. 어쨌든 동으로 만든 상이다. 불상이다. 불상. 부처님 상이죠. 흉상이다. 흉상은 가슴 윗부분만 이렇게 만든 상이죠. 그리고 초상화할 때는 이런 동상이나 불상 이런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상화.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 이렇게 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는 다 형상상을 씁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오죠. 동상이다, 불상이다, 흉상이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만든 모양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다 이 형상을 쓴다. 코끼리를 쓰지 않고. 네. 자, 근데 여기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상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씁니다. 자, 무슨 상상한다 할 때, 이 무슨 뜻일까요? 상상. 어떤 형상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 상상이, 원래는 이 상자가 아니고 이 상자에서 원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중국에는 저 윗지방에도 글쎄요, 황하나 양자강이라 할까요? 거기에도 옛날에는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점점 기후가 변하면서 코끼리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거의 코끼리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의 시체는 많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뼈가 이제 굉장히 큰 뼈가 있다. 아, 옛날에 코끼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이 상상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옛날에 그런 동물이 있었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원래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이 상상인데 지금 낱말로는 이 형상상을 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코끼리상과 형상상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자 낱말을 볼 때 오면 두 개는 어느 글자를 썼는가 조금 신경을 쓰면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